일본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일본은 책임을 안 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에 불만을 가져도 포기하는 느낌? 그래서 촛불 시위 때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놀랬어요. 아, 정말 탄핵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를 국민이 움직일 수 있구나. 일본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 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 자민당, 여당이 뭐 뒷돈 문제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데,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국회, 그러니까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면 좀 거기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국민들도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약간 한국이랑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끝까지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책임지게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약간 그 책임을 안 지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저는 옛날부터 원전 반대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그 일본에도 여기저기 많은데 되도록 원전 가까이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전 위험하다는 생각 거의 안 하다가 그 동일본 대지진 후에 사고가 나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았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 한 1, 2년 정도는 그 원전 재가동 하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시 재가동하고 막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재작년이었네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출이라고 하나요? 바다에 내보낸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는 계속 그거를 반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 국내에서는 오염수라는 말 자체를 안 썼어요. 처리수라고 하고.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말만 처리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뭔가 처리된 물인가 보다, 안전한 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솔직히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위험할 텐데 일본 사람들 되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뭐 냄새 나는 것에 뚜껑을 덮는다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전조압력이라는 말도 저는 그냥 한국에서도 쓰나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편집자이랑 얘기하다가 그게 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고, 일본에서는 진짜 많이 쓰는 말인데 한국에서는 안 쓰나 보다 라는 걸 알았는데, 일단 집단 속에서 소수가 그 다수에 맞춰야 되는 압력,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 그렇게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은근히 느끼는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전조압력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게 됐던 때가 코로나 시기에, 한국은 되게 그 의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도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대부분 공고 수준이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는 뭐 본인한테 맡기겠다, 판단은 본인이 하라는 식이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그 똑같이 핸들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지방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무, 그러니까 그런 룰이 없는데도 되게 집안 사람들은 도시에서 누가 오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사카, 도쿄에만 있었지만 집안 친구가 저 만나러 오사카로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절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SNS 같은 데 절대로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자기 시골에서는 도시 오사카 갔다 왔다고 하면 진짜 완따 당한다. 그래서 이 감염이 무섭다기보다는 사람이 무서운 거죠. 사람 시선이 더 무섭다라는 건데, 일본은 은근히 그런 압력을 느껴요. 일본에 있으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에 무관심이라기보다 그냥 불만을 가져도 포기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차피 목소리를 내도 안 되겠지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별로 사람들이 목소리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겨도 그게 그렇게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상태로 계속 또 사람들이 잊혀지고 뭐 그런 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시위를 많이 하는 거를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 촛불 집회라던가 뭐 탄핵 그런 때는 일본 뉴스에 나오지만 한국 친구들이 여행 와서 예를 들어서 기업 앞에서 소비자들이 뭐 무슨 제품에 대해서 시위하고 막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처음 보고 이건 뭐냐? 막 한국에서 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고 있는데 막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도로 일본에서 시위 자체를 거의 보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문화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6, 70년대까지는 안보 투쟁이라든가 학생 운동이라든가 일본도 그런 사회적인 운동 같은 것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성공을 못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어떤 결과가 없는 상태로 끝나서 그 이후로 80년대 이후로는 사회운동이라고 할 만한 그런 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약간 시끄러운 전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촛불 시위 때는 정말 일본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도 놀라웠고 정말 그 퇴진시켰잖아요. 탄핵됐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한테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부럽다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를 국민이 움직일 수 있구나, 전체를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게 일본이 거의 경험해 본 적 없어서 한국의 부러운 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서 시위가 그렇게 확산된 것 같지는 않고요. 작은 시위들은 있을 수 있는데 큰 시위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에 안보 관련돼서 그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은 주목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시위하는 적이 뭔가 이기는 일이 없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조금 있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한테 일본에서 요청이 가끔 오는 것 중 하나가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관련된 영화, 작품, 드라마 그런 걸 강연해 달라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게 일본에서는 그런 현대사가 없기도 없지만 한국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민주화 관련된 거.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일본도 그러니까 한국에 좀 배우자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촛불 전까지,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 촛불 시 전에 촛불이 그렇게 일본에서 주목받은 것 같지는 않고 그때가 계기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민주화 관련된 부분에 좀 일본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은 그런 현대사가 있고 일본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2017년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엄청 그 한반도에서 전쟁 날 것처럼 보도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가 전주영화제 개막 직전이었는데 영화 관계자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해서 한국에 가도 되냐, 진짜 영화제 개막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한국에 있는데 한국 그 분위기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북한 관련돼서는 민감한 것 같고 그 한국보다 훨씬 일본에서 그렇게 좀 위험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 때도 사실 오사카 쪽에 있으면 거의 그런 뭐 동일본 쪽에 피해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오사카는 거의 상관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에서 엄청 많이 연락 오고 괜찮냐고 한국에 오는 게 좋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그리고 그때 한국에서 아마 그 반사는 비가 온다고 막 학교 휴교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안 그런데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고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일본은 북한에 관련돼서는 한국보다 민감하고 지진 관련돼서는 한국이 더 민감하고 막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흔들리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서워하는데 이게 또 오사카는 거의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진이 오사카는 별로 없고 도쿄는 작은 지진이 진짜 많거든요. 도쿄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저는 지진 날 때마다 이렇게 그 책상 잡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되게 주변 기자들은 되게 그걸 보고 웃어요. 또 나리가 이런다고. 오버한다고. 그러니까 거의 남편도 아무렇지 않아요. 남편도 그냥 자다가 그러니까 저는 뭐 무서워서 일어나서 막 그런데도 남편은 그냥 자고 있고 막 지진 났다고 막 그래도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막 한국보다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올 때까지 그렇게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일단 일본은 천리를 뽑는 시스템이 그 직접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뽑고 거기서 여당 안에서 천리가 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천리를 그 선거로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대통령 선거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그 시기가 오면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축제처럼 사람들이 막 그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되게 엄청 큰 화제가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한국에서 일본은 좀 그런 게 없는 게 전체에 무관심하게 되는 원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일본 그 친구들 사이에서 막 그 기자는 또 뭐 직업상 정치 얘기를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정치 얘기는 거의 해본 적 없고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랑 교류하면 꼭 얘기하는 게 한국 학생들은 진짜 정치에 관심 많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뿐만 아니라 일본 정치까지 알고 있다 라는 걸 되게 얘기하거든요. 일본은 좀 기본적으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말을 되게 뭐라 그래 그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네. 근데 그거에 넘어가는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기 많죠. 코이즈미 천리도 인기 많았고 아들도 인기 많고 좀 잘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사실 이 책 그 출판사에서 연락받고 집필할지 생각할 때 처음에는 지극히 사적인 일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리즈거든요. 지극히 사적인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네팔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책들이 있어서 저는 그 시리즈를 읽지 않고 처음 들었을 때는 여행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일본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되나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시리즈 먼저 나온 것들을 보니까 되게 정치 얘기도 있고 뭐 역사 얘기도 있고 그래서 처음 고민한 거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일본 역사에 대해서 써도 되냐? 라는 거였는데 지극히 사적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쓰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적게 봐주시는 게 되게 쉽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에 대한 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뭔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쓰니까 사람들은 되게 쉽게 읽힌다라고 말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또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잘 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